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 거래를 처음 잡는 분도 손이 덜 떨리게 만드는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한편으로 기초부터 실전 감각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가 되게 만드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복잡한 말은 빼고 딱 필요한 순서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어 놨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입니다. 자극이 아니라 구조로만 해석해서 쓸 부분만 남겨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가장 조용히 돈을 빼앗아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으로 낮추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수수료를 줄이는 순간부터 숨통이 트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식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들어가고 조건으로 나오는 흐름을 잡아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연습 비용을 최소로 만들면 실전 공부가 훨씬 빨라집니다. 참고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깔끔하게 모아뒀습니다. 영상 보신 뒤에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달러로 내 돈 없이도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게 설득할 필요 없이 숫자를 한번 비교해보면 머리가 바로 돌아갑니다. 만약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2026년 지금 그 1,000만 원이 얼마가 됐을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2026년에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사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5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같은 1,000만 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비교만 보셔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턱대고가 아니라 공부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고 내릴 때는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면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더 빠르게 주목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어서 가진 돈보다 크게 포지션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처럼 운용할 수 있습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들은 필요가 덜하지만 소액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실력보다 환경이 먼저 승부를 가르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3가지가 반복됩니다. 레버리지, 수수료, 세금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때문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서 같은 단타를 해도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수익을 내도 바닥이 새는 느낌이라 수수료를 무시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타는 실력보다 먼저 비용 구조를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4개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초보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소액일수록 레버리지 배수가 체감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원화 입출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동선이 짧아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가입 링크도 거기에 모아뒀으니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흐름이 살아있다면 롱 쪽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롱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힘이 살아있으면 숏이 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대표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을 누를 수 있어서 이런 때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 신호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합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쓰면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고르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쌓일수록 실수가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 동선은 고정 댓글에 이어지도록 정리해뒀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정말 보기 좋게 모아두었습니다. 한 번만 세팅해도 매매할 때마다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전에서 바로 먹히는 내용만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